여러분, 지금 임대차 2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임대차 3법이었는데요. 지금은 2법만 통과됐어요. 전월세 신고제는 아마 이달 4일날 통과가 될 거고요. 시행 시기도 내년 6월 1일입니다. 좀 늦어요. 이거는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전월세를 계약을 맺었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아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5% 이내에 계약 갱신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한다. 5% 이내니까 5% 미만도 될 수 있어요. 3%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요. 2년 더 플러스해서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이 엄청 혼란이 오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2년 후까지도 뭐 임대료를 못 올려? 5%밖에 못 올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재산세나 보유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어느 누구나 늘어났습니다. 30% 이상. 저는 더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게다가 종합부동산세는 2배잖아요. 2배. 이렇게 나가면요. 어쩔 수 없이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이게 전세가 반전세나 혹은 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월세로. 그래서 제가 4억 전세를 1억 반전세로 했을 때 도대체 얼마가 내가 내야 되고 또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을 감안을 해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월 106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106만 원. 어떻게 계산했냐고요? 자, 4억 전세예요. 그러면 5% 올릴 수 있잖아요. 5%는 5%면 2천만 원이죠.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4억 2천만 원 중에 1억을 보증금으로 받고 3억 2천만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쳐요. 그러면 월세, 전월세 환율 기준이 있잖아요. 환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거기에다가 3.5%를 붙이는 게 이게 월세입니다. 월세.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그러면 현재 4%입니다. 그러면 3억 2천에 대한 돈의 4%를 계산을 하면요. 1280만 원이 나와요. 128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06만 원이 됩니다. 106만 원. 106만 원. 그러니까 4억 전세를 1년 1억 반전세로 바꾼다고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06만 원이고요. 세입자가 지불해야 될 돈은 10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106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직장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이 처음 들어가서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많아봤자 그래 좀 많이 주자고요. 400만 원 받는다고 쳐요. 400만 원. 400만 원 중에 106만 원이 주거비로 나간다고 하면요. 이게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엄청난 타격이 돼요. 지금까지는 전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전세로 들어갑니다. 전세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4억 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4억 2천이 되면 이제 4억 2천 해줬어요. 10년 후도 4억 2천은 남아있어요. 5년 후도 4억 2천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100만 원을 낸다고 106만 원을 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1280만 원이 나가죠? 2년이면 10년이면 1억 2,8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언제 집 사요? 결국은 집 사는 게 포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 안 그래도 집값 올라서 못 사는데 이렇게 이제 월세 시대로 바뀌면 이게 젊은이들한테는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20대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걱정이에요. 걱정이 저도 늘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이게 월세 시대로 가면요, 여러분 돈을 못 모아요. 대한민국의 장점이 뭐였나 하면, 장점이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에 옥탑방부터 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나요? 예, 거기에 이제 2층을 뭐 1층을 하든, 1층은 주인이 보통 살잖아요. 그럼 2층이나 3층에 살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보태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빌라 정도로 나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돼 있는 빌라. 빌라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이게 계속 이동되면서 돈이 쌓여가거든요. 전세금이 쌓여간다고요. 이게 나중에 집을 살 때는 전세금과 전세금 대출과 또 가능하다면 회사가 좋은 데서 회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인 젊은이들의 사는 방식이. 저같이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옥탑방부터 살았지만 그나마 좀 나으면은 더 낫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꿈이 과연 될까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 이제요, 월세가 많아지면 그만큼 돈 모으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게 결국은 젊은이들에게 큰 상처로 남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결국 젊은이들은요, 이제 집도 못 산다 하고 그냥 집 포기 세대, 집포 세대가 되는 거죠. 집포 세대가. 참 시장은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복잡다기합니다. 때문에 어떤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렇게 날치기로 급조해서 시장을 움직이려고 들면 시장은 오히려 왜곡되고 자칫 잘못하면 붕괴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